반갑습니다. 스타마스타 김분숙입니다. 어때요?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마케팅 플랜까지 다 들어보니까 성공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혹시 진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1960년생이에요. 전주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부모 밑에 머리까지 나빠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그것도 거의 맨날 꼴찌로 숙제를 해본 기억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뭐 하고 살았을까요? 공장에 잠깐 다니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17살 때부터 양장점 꼬맹이 시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일을 33년을 하고 살았어요. 양장점을 딱 차리고 나니까 제가 이제 막 돈 좀 벌겠다 싶으니까 기성복이 훨씬 예쁘고 싸니까 양장점에서 옷 맞추는 분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불과 2년 3년 사이에. 저도 그때 양장점을 정리를 하고 서울에 와서 봉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양장점 배울 적에도 그렇고 양장점에서 일을 하는 게 2명, 3명씩 일을 해요. 많아야 막 5명, 큰 양장점이. 그런 생활을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일을 하게 됐습니다. 86년부터 애터미를 만났던 2009년까지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을 방 안에 갇혀서 바깥 구경을 거의 못 해보고 살았어요. 신발 한번 제대로 사서 신어본 적도 없을 만큼 밖에 나올 일이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애터미가 처음 시작을 하고 그동안 쫄딱쫄딱 망하기만 했던 친동생이 애터미를 시작을 한다고 같이 해보자고 제품 좀 써봐 달라고 저한테 왔습니다. 다단계. 제가 제발 남들한테 피해주는 다단계 일을 하지 말고 노가다라도 해서 엄마 책임 좀 져보라고. 그때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나, 내가 이 사회에서 정말 쫄딱쫄딱 망하고 또 망해서 신용불량 건수가 몇 개인지도 나도 모르는데 이 경력으로 내가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부자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이 희망을 갖게 한다는 이 말 때문에 그래, 그럼 너는 해. 그런데 우리한테는 제품도 쓰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식구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했습니다. 성일이가 혹시라도 제품 사달라고 하면 절대 사주니 마. 망하게 하는 길이야. 동생이 나왔군요. 회원가입도 절대 하면 안 돼. 그게 성일이를 더 망하게 하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 식구들 아무도 가입을 안 했어요. 제품도 아무도 안 썼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동생이 돈을 버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차를 바꾼 게 아니고 새로 샀고 집을 샀고, 그리고 그 이사를 제가 맡아서 해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회사가 뭐길래 망하기만 하던 동생이 성공을 했을까? 그때 석세스 세미나를 가면서 동생이 누나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나 지금 1박 2일 속리산 세미나 가는데 따라와서 놀다가, 이 말에 노는 거 돈 들잖아요. 돈 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세미나에 따라가면서
있지도 않은 친구지만 이렇게 대전에 누군가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공짜라니까 자기도 오겠대. 그래가지고 그 친구 오는 동안 세미나를 잠깐 맨 뒤에 앉아서 친구 오면 바로 나가려고 듣기 시작을 했는데 회장님께서 제 발을 꽉 묶어버렸어요. 어떻게?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평생 여행을 해보고 살지를 못했어요. 회장님께서 애터미가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을 향해서 나갈 거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미 동생 성공한 거 봤고, 그럼 나도 이 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가는 이 가입비도 없는 이 회사라면 나도 한 사람 두 사람 만들다 보면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일도 하고, 저는 이 일을 하는 거를 여행하는 거로 생각을 한다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저한테는 노후 준비와 함께 부자로 살기보다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경비만 벌어도 좋겠다. 제가 돈을 모으는 목적은 노후 준비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일을 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그날 하게 됐고 1박 2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애터미 나도 해야지. 내가 양장점 5년 벌어서 5년 하면서 그래도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만큼 살았는데, 애터미 나는 인맥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일에 방해될까 봐 TV도 신문도 라디오도 안 듣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 줄을 몰라. 아무리 나같이 바보 같아도 이 애터미 제품을 누군가는 알아보고 가입하는 사람이 생기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가고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저도 이 사업 하겠다고 가입시켜 달라고, 동생이 복수라도 하듯이 가입을 안 시켜줬어요. 동생 4번인데 제 회원번호가 54,770번. 그때만 해도 애터미 성장 속도가 그만큼 느렸어요. 딱 2년 반이 지난 후인데 동생 성공한 거 보니까 너도 성공했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5개월 동안 가입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다가 가입을 시키면서 어떻게 돈이 되는지 설명을 해봐 했더니, 아까 좀 전에 보생 플랜 나왔죠? 동생이 그때 설명한 거는 동그라미 그리면서 라인을 그려줬는데, 그리고 수당 체계를 설명을 해줬는데 그걸 제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2번, 3번 요구를 하니까 누나 사업하지 마 하고서 노트를 펼쳐놨던 거를 딱 덮어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급하잖아요. 딱 잡고서 그럼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알려줘, 이렇게 했더니 회장님 세미나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래요. 그래? 그러면은 회장님 세가 얼마만에 한 번씩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매주 목요일에 있는데 한 달에 4번이잖아요. 이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2년 했더니 전부 다 거의 다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온 분, 열심히 한 분들은 성공을 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니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기도 어려운데 저한테는 세미나 가는 거 노는 거예요. 일 안 하잖아. 그리고 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얘기 듣고 오면은 그것도 너무 재미있는데 그게 어떻게 일이냐고. 저는 이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한 번도 안 빠질게. 그 뒤로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육을 다니다 보니까 쌓여서 내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 소개가 들어오고 제품 소개가 들어오고, 그렇게 5개월을 한 사람도
세미나에 같이 다니지 못하고 혼자만 다녔습니다. 혼자만 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 제품 소개하고 그리고 가입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나랑 같이 이 세미나장에 함께 올 수 있는 사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김부숙이 바본가 봐.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세미나를 오면서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와. 바보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 바보는 바보 소리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바보 소리 더 듣기 싫어서 한 명이라도 데려와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 말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죽기 살기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 사경에 굉장히 이렇게 좀 한번 성경 공부 좀 해보라고 하시잖아요. 권하시잖아요. 저도 그 사경에 가게 됐습니다. 사경에 와서 같이 자다가 같이 자는 분이 거기다 갖다 놓은 다른 분이 갖다 놓은 폼클렌징하고 치약을 써보고 들어오면서 폼클렌징이 되게 좋은데 이게 뭐지? 이러는데 제가 소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회장님 지방 세미나까지 다 쫓아다닌 결과가 그때 나왔던 거고, 그때 그 설명을 들은 그분이 제 첫 파트너가 됐고, 그리고 제가 동생에게 자랑을 했죠. 이렇게 애터미 파트너 할 만한 사람이 한 분 나왔는데 하면서 자랑을 하니까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잊지 않을 만한 지침을 하나 내려줬어요. 애터미 사업 지침. 누나, 이제 파트너가 한 명 생겼으면 그 파트너 성공하는 일을 하고 누나 일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성공은 뭐고 내 일은 뭐고 파트너 성공은 뭐고 파트너 일은 뭐냐고 제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파트너가 열심히 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내 소실적 만들어서 내 수당 받는 일 하고 있으면 그건 누나 일. 누나가 사람이 하나 생기고 매출이 하나 생겨도 파트너가 성공할 수 있도록 빨리 수당이라도 한 번 더 탈 수 있도록 파트너 밑에 함께 해주는 거는 파트너 일을 함께 하는 것. 언제까지 같이 하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파트너가 스폰서님 저는 이제 됐습니다. 스폰서님 한 소실적 하세요 라고 할 때까지 하래요. 그렇게 될까요?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크게 성공하실 거예요. 임페리얼까지 분명히 가십니다. 그거들을 못하더라고. 저는 의심이 들었어요. 사람이란 게 욕심이 그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되지 않은데, 더군다나 나는 돈도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전업을 하면서 내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파트너 먼저 성공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지?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을 안 하면 그럼 나는 언제까지 해야 라고 물었더니 판매사가 되고 유지를 할 때까지 하래요. 그래도 말 안 하면 그랬더니 누나가 진심으로 그 파트너를 위해서 함께 했다면 사람이라면 스폰서님 소실적 하세요라고 본인이 돈 대기 시작하면 말을 할 거래요. 근데 그렇게 5개월을 함께 했고 이분이 다른 네트워크 경험이 있었던 분이라 다른 데서 한 폼클렌징 하나에 85,000원짜리를 팔았던 분이세요. 우리 폼클렌징 하나 아까 소개할 때 얼마였죠? 8,000원. 10배가 싼데 잘 팔까요? 못 팔까요? 5개월 만에 판매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지를 했고 저보고 정말 스폰서님 저 됐어요. 소실적 하러 가세요 라고 우리가 했던 대화를 들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소실적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나를 자유를 줬는데 또 할 게 없어. 제가 동생이 쫄딱 망해 있을 때
제가 우울증이 왔었고, 그때 그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악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지방 산행을 하는 걸 따라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 산악회 회장님 부부께서 그 명품을 좀 싸게 그 회원들한테 좀 팔더라고요. 그 명품을 제가 사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분들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근데 부러웠었습니다.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처음으로 생각났던 분들이 그분들이었어요.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정말 무서웠어요. 명품을 쓰는 사람들이, 그리고 팔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과연 좋다고 살 수 있을까? 쓸까? 사업을 할까? 그렇게 망설이면서 자신감 없이 10달을 보냈고, 그리고 소실적을 하니까 그분들을 찾아갔습니다. 팔 수 없잖아요. 명품 쓰는 사람한테, 그것도 파는 사람한테. 우리 화장품 세트하고 샴푸 세트, 치약 가지고 가서 화장실에 풀러놓고, 화장대에 풀러놓고, 그리고 이것부터 언니 쓰던 것 놔두고 이것부터 써보세요. 써보고 언니가 쓰던 것보다 좋으면 저랑 같이 세미나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입을 시켜놓고 왔어요. 한 3일쯤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써봤어? 괜찮아? 이렇게 물었더니 응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품을 쓰는 사람이 우리 이 사딘산 제품을 쓰고 응 괜찮아 라고 대답을 하는데, 제 귀에는 명품보다 더 좋아 이렇게 들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분들이 세미나를 왔고, 그 다음 주에도 언니가 오니까 남편이 이놈의 다단계 회사 때려 부셔버린다고 쫓아왔고, 그리고 때려 부수려면 맨 앞에서 제대로 좀 듣고, 그리고 핑계를 잡아서 때려 부수세요 이렇게 하면서 듣게 했고, 그리고 괜찮다 싶었는지 석세스에 왔고, 그분이 석세스 후에 1박 2일 끝나고 그 식사 후에 저한테 올라와봐. 우리 속리산 그 식당 앞에 계단 있죠? 그 위에 서가지고 밑에 서 있는 저한테 올라와봐 이러더니 내가 센터 낼게. 다단계 회사 때려 부셔버리겠다고 쫓아오셨던 분이 그렇게 세미나 2번, 3번 오신 뒤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센터를 냈어요. 처음에 첫 파트너는 다단계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오히려 파트너가 배우듯이 다녔어요. 근데 이분은 다단계가 저처럼 처음이고, 그리고 저는 정말 못 살고 힘들게 살아와서 자존심 다 던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분들은 너무나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났고 부잣집에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내다 파는 일 못한대요. 갖고 다니면서 뭐 사주세요 이거 못한대. 그러니까 사무실 차려놓고 오세요 오세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 발목을 잡고 그분과 제가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일이 어떤 건가를 배웠어요. 스폰서 역할도 못하는 제가 파트너가 생겨서 개척을 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파트너가 센터를 차려놓고 한 달에 돈도 하나도 안 되는데 100만 원 이상씩 월세를 내고 한 겨울에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너 시작할 때마다 바로 오지 왜 10달이나 지나서 왔냐고 이렇게 원망을 하더니 일이 안 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집에 외환위로 바뀌어서 저를 구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고 그래서 양손 가득 들고 개척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부평시장 주변의 그 가게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언니는 저보다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화장품을 팔아본 경험도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는 스폰서인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써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가면서 쳐다봅니다. 가게 속 상황이 어떤지. 손님들이 있으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손님 없는 곳을 골라서 들어가느라고 그거를 살피는 동안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지? 손님이 없는 곳을 쳐다보면 벌써 제가 문 열기 전에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고 북소리 같아요. 그렇게 3개월을 열심히 하다가 2010년 미국 첫 지사 오픈을 할 적에 동생이 김대현 지금 대표님과 함께 미국 오픈 준비를 하러 갔어요. 동생은 미국 이제 아직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사업자들한테 좀 강의도 해주고 사업을 알려주려고 데리고 갔는데, 저는 여행하는 게 꿈이라 그랬잖아요. 미국 좀 구경하고 싶어서, 여행하고 싶어서 동생 바짓가랑이 잡고 사정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스폰서와 함께 다니면서 정말 그 미팅을 어떻게 하는지, 사업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처음으로 한 달을 밀착해서 다니다 보니까 제가 성장을 쑥 한 것 같아요. 그때 동생은 로얄 마스터였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맨꼬랑지에 달려가지고 아무 동생한테 역할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제 할지도 못할지도 모르는 이 누나를 위해서 복수하듯이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고. 제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가방 가지고 내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누나 어떡하려고? 나도 모르지. 근데 나 못 돌아갈 것 같아. 여기서 일해야 될 것 같아. 세미나가 끝나니까 11시쯤 됐었는데 그 밤에 동생은 렌트해서 함께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분들하고 돌아가는데, 제가 거기서 내리니까 동생이 그 세미나에 오셨던 분이 배웅을 하느라고 옆에 계시던 분한테 어디로 가세요? 집에 가시면서 우리 누나 아무 데나 내려주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저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여자분 두 분이서 어디다 내려주지? 동생이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버는 사람인 양 힐튼 호텔 가다가 내려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생한테 경비 하나도 타 쓰지 않았을 때예요. 그 스폰서가 저한테 뭔가를 해주는, 동생이지만 스폰서잖아요. 네트워크를 처음에 하기 때문에 뭔가를 도와준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특히 저는 동생보다 제가 이렇게 쥐어짜며 살면서 이렇게 누구 도움받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동생한테 도움받는다는 거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힐튼 호텔에 내려줄까 하는데 그때부터 막 또 콩닥콩닥 가슴이 뛰는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동생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럴 텐데, 나 도움받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동생을 욕먹일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저 가장 싸구려 호텔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성공한 거 맞아? 가족들의 정이 있는 거 맞아? 이분들이 이런 의심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잠깐 망설였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가장 솔직한 게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시작해서 돈 수당 하나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동생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동생한테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싼 호텔에 하루 이틀만 자게 해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민박집 잠만 자도 되니까 정말 싼데 좀 찾아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둘이서 고민을 해. 어떻게 제일 싼 호텔에 이 밤에 여자 혼자 내려주냐고. 혹시 방 남은 거 없어? 이렇게. 그분 중에 한 분이 불쌍해 보였는지 저를 데리고 가고 재워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시간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무비자 3개월 중에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절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한다는 게 그때 알게 됐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던 거 이거 다 없어지고요. 쿵쾅거려도 한국 간판만 보이면 너무 기뻐. 한국 사람만 보이면 너무 기뻐. 이렇게 그냥 한국 사람만 보이고, 제가 영어 하나도 안 되잖아요. 한국 가게 보이면 들어다니기 시작을 했고, 소비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가게마다 다니면서 한국에서 이런 제품이 들어왔고 이런 회사가 들어왔는데 일주일만 써봐 주세요. 제품도 없이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한국에다 제품 신청해서 오는 동안에 한 일주일 동안에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불쌍해 보였는지 아니면 진짜 제 말이 진실돼 보였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오라는 분들이 생겼고, 그분들 전화번호, 가게 이름 적어놓고 제품이 왔을 때 그분들한테 다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다니면서 써본 느낌이 어떤지 그분들이 거의 다 가입을 하셨고, 제품을 한 개도 아닌 4개짜리로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구매를 하셨는데, 소개는 못 하시더라고요. 항상 일들이 바쁘니까 자기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주러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 만들어 놔도 내가 이거 관리하지 못하면 내가 돌아갔을 때 다 꽝되겠구나 싶어서 같이 함께 할 사람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벼룩시장 갔다가 구인 구직란 보고 전화번호 따서 전화하기 시작했고, 부동산 잡지에는 그 사람 명함이 전부 다 이렇게 사진과 함께 들어있어요. 인상 좋은 사람으로 골라가지고 전화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지금 미국 동부에서 로얄 마스터에 가 있는 심재광 사장입니다. 애터미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성공할 책임을 내가 질 건지, 스폰서가 해주기 바라고 파트너 잘 들어와서 성공하기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일하죠.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결국 내가 해내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일을 할 적에 나한테 사람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한테 대한 확신이, 그리고 너와 함께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상대방한테 보여질 때 파트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이기적으로 내 성공을 위한 일들을 하다 보면 만들어졌던 파트너도 전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능력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내 환경의 차이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성공하고 싶은지 아닌지, 그걸 통해서 내 성공과 성공하지 못함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능력에 상관없이 그 의지가 약한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애터미를 통해서 알았어요. 저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고생은 그냥 당연한 것들 받아들여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저는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조차도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한 라인만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2라인 책임지는 사람이 훨씬 나중에 잘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권할 수가 있겠대. 스폰서가 해주는 한 줄, 파트너가 정말 죽기 살기로 알아서 해주는 한 줄 때문에 성공에 있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양심에서 못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각오를 할 적에는 어떤 두려움도 다 넘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다 두려움이 생겨요. 그죠? 작은 두려움, 큰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 두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내다 보면은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특히 애터미 내에서는
성공 못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미국에 가서 일을 할 적에 어떤 분이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뭘 끼고 산대요. 그래가지고 늘상 피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매달 피 검사를 하고 몸에 좋은 모든 제품을 먹어보는데 건강식품 총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한테 제가 해모임 소개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전 세계에 그런 제품 하나도 없는데 한국에 그렇게 면역력이 개선이 되고 그렇다면 전 세계가 지금 이미 뒤집어졌다고, 그런 제품은 절대 없다고. 제가 그분을 이길 수 있어요? 건강식품 총판 전국에 납품하고 있는 분인데 해모임 가지고 갔었는데 그거 딱 뜯어가지고 설명서 딱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면역력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목소리가 약해지면서 이런 게 있었냐고, 제가 그대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거 사장님 피검사 해보시고 그리고 좋아지신다면 사장님이 알고 계신 분들 한 분만 소개를 해주세요. 이분이 한 달 후쯤 저를 제가 그때 그분이 뉴욕에 계셨는데 아틀란타에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겠느냐고. 저 감각 없습니다. 공부 못했다고 했죠. 동서남북 몰라요. 뉴욕에서 아틀란타 거리가 얼만큼인지도 몰랐어.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도 갔는데 미국에서 미국 못 가요? 가겠다고. 제가 가겠다고 했더니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심재강 총장님이, 제가 어떻게 가는지만 알려달라고. 그럼 가겠다고.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가야 된대요. 비행기값 얼만데? 500불이 넘는데 한 달 전, 두 달 전 이렇게 예약을 하면 200~300불이면 되는데 이제 뭐 며칠 전에 가려고 하면 500불이 넘는다고. 500불? 안 되고 나 버스 타고 갈래. 버스가 없대요. 있을 거야. 한번 알아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맨하탄에서 아틀란타까지 가는데 정말 몇 개 도시를 거쳐서 가는지 몰라요. 22시간이 걸린대. 그 차를 타고 혼자 나섰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버스를 놓쳤어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안내방송을 못 알아들었고, 그리고 티켓을 여러 장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볼 생각도 없이 영어 못하니까 핸드백에 넣어놨던 건데, 이 22시간을 가면서 기사 한 분이 운전할 수 있을까요? 버스가 어느 한 정류장에서는 1시간 이상 쉬면서 기사가 바뀌고 버스를 청소를 해요. 사람들을 다 내리게 하고. 저는 빠르게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내렸던 그 자리 앉아가지고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와. 아까 막 앉아 있으면서 누군가를 찾는 듯한 방송이 나왔었는데 혹시 그 방송이 나를 찾는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티켓을 내가지고 쫙 살펴보니까 숫자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출발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아, 출발했구나. 가지고 매표 창구로 가서 보여주니까 차 떠났다고. 전화가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매표소 직원한테 제가 우리 아들이 갈 적에 그 영어 문장, 관광 용어 적힌 것들 전화 빌려 쓸 수 있습니까?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그걸 영문 변환 딱 눌러가지고 눈앞에 칵 대면서 전화 빌려달라고.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지 직원분이 전화를 빌려주셨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통역해달라고. 나 지금 버스 놓쳤다고. 내 캐리어는 버스에 실려 갔다고. 통역을 2명, 3명을 통해서 통역을 했는데 다음 한 2시간 반쯤 가면 내 가방에 있을 거니까 거기가 아틀란타고 가방에 있을 거니까 찾아가라고. 내려서. 근데 2시간 반쯤 갔는데 아틀란타 도착은 아니고 분명히 그럼 영어가 제대로 안 돼서 통역이 잘못됐나? 다시 매표 창구 가가지고 내 가방 달라고 한국말로 막 떠들고 막 이래 하면서 너무나 신기하게도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그 가방을 들고 아틀란타 도착을 했는데 이제 요령이 생겼죠.
처음에는 무턱대고 왔는데 이제는 카메라에 핸드폰에 버스 사진 찍어놓고, 그리고 티켓 시간 보고, 그리고 차가 안 보이면 그 버스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뉴저지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두려움은 체험하고 나면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즐길 수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런 경험들을 담아서 책을 냈죠. 두려움이 지나면 보이는 것들. 3월 15일에 출간됐는데 6주간 베스트셀러였어요. 제 책, 제 자비로 낸 거 아니고 출판사에서 제 스토리, 그리고 이 성공 사례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저한테 책을 내주셨어요.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나서 10년 동안 이렇게 해오는 동안에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다 이뤘습니다. 책 썼죠. 그리고 여행 다 했죠. 한 30개국 이상의 여행을 했습니다. 중남미, 북미, 중미, 남미 한 10개국 이상, 동남아시아 10개국 이상, 유럽 10개국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행이 일이 돼버렸어요. 여행을 가려고 하면 일하러 가는 것보다 더 심란해. 일하는 것이, 우리 애터미 하면서 일하는 것이 훨씬 여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것보다 즐겁고 보람되고 곳곳이 다니니까 훨씬 즐거워요. 경비도 그게 더 쌉니다. 여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것보다.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쓰는 경비가 여행을 하면서 쓰는 경비보다 더 적어. 근데 그게 내 성공을 갖다 만들어줘. 우리 활동비도 그래요. 꼭 해외가 아니래도 국내에서도. 우리 올해 60대잖아요. 60대 사람들이 그 앞뒤로 계신 분들이 특별히 할 일이 있나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면 뭔가 식당이라도 나가야 하고 마트라도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연금이라도 받고 그래도 조금 안정된 분들은 인자 60 넘었는데 내 인생 즐겨야지 하고 놀러 다니기 시작을 하잖아요. 한결같이 말해요. 노는 것도 지겨워. 그리고 그 경비면 애터미 사업 성공하고도 남습니다. 훨씬 즐겁게. 이런 사업을 자존심 상하는 거 두려워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두려워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빛나는 미래가 다른 게 얼만큼 있는지, 우리가 미래를 바꾸고 진짜 자연이 돼서 애터미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여행과 일이 병행된 이것만큼 더 확실한 투자는 없다는 거죠. 내 노력으로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오늘의 마무리 저기는 내 성공을 남의 손에 맡겨놓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성공을 쟁취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 즐기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의 성공 만들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